자, 대선 빅매치. 자, 대선까지 정확하게 딱 22일 남아 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얘기, 석고대죄하라. 누구를 보고 한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봤는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석고대죄. 자, 저렇게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선대 본부장들과 함께 손을 쥐고 있는 김문수 후보.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독재, 필망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빚더미에 오르는 것을 알면서도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의회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흔들어댑니다. 죽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정부 전체를 장악하려 합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한무치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민주 영생 독재 필망입니다. 예, 곽규택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또 탄핵에 대한 또 입장, 아마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번 그 대선이 이제 지난번 비상계엄 때문에 열리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민주당 입장, 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론 을 들고 나올 것으로 뭐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과는 전혀 무관했던 후보이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비상계엄 상황을 막았을 것이다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마치 연좌제처럼 어떤 책임을 씌워가지고 김문수 후보에게 비상계엄 상황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과거의 어떤 잘못, 사법적 책임, 이런 것을 묻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유죄가 거의 확정된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지금 재판이 연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은 싹 말하지 않고 별로 관련이 없는 김문수 후보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을 져라. 이것은 약간 좀 과도한 책임론으로 보여집니다. 예, 과도한 책임론이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입법부를 이미 뭐 장악을 했고, 또 그 입법권을 바탕으로 해서 30번이 넘는 국무위원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또 대법원장 청문회가 또 모래로 잡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서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 선거 시기에 그 메시지하고 슬로건은요, 본인의 이미지, 그 세력의 이미지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 지금 독재를 얘기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친이 쿠데타로 정권의 무한 연장을 기도했던 국민의힘 세력,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의 요구에 자리에 꼿꼿하게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당시에 잘 몰라서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 막았던 거지, 알았다면 막았다, 이런 정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죠.
본인이 관여 안 돼 있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력의 대선 후보로 뽑혔다면 지금 출마 시점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과해야 되는데 진정한 사과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SNS 메시지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사실상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민이 이기는 선거라는 저희 민주당의 슬로건으로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출발에 앞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현재 여론조사 구도에서 양강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첫 번째 일성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화문 현장과 아침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을 좀 볼 텐데, 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행사가 좀 진행 중인데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면 현장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현장에 광화문 저희 채널A 사옥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락시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여러 현장 행보를 했는데 보니까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새로 비대위원장을 임명된 김용태, 30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였고요. 송파 가락시장이 지역구인 배현진 또 박정훈 의원 등의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은요. 거의 진짜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지금 현장에도 가고 전 지역을 돌고 있는 반면에 어제 김문수 후보는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어제 그 의원총회장에 나왔던 의원들 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첫 번째 유세 일정에 등장한 후보들은 그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숫자의 차이 열세에서 보이는 이런 어떤 그 규모의 차이가 좀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그 의원 수 자체가 여기 옆에 곽규택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의 그 야권이 그 민주당 쪽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화력 자체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봤을 때 저는 단일화의 후유증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1+1 해가지고 단순히 2만 만들려고 단일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1에다가 시너지를 더해가지고 그 2가 아니라 10이 되든지 20이 되든지 그거를 노리고 단일화를 기획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효과는 사실은 거의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일단 당 내부부터 추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탄력을 받아서 본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지금 김문수 후보에 향해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세력, 오히려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독재 필망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눈에 띄었던 거는요.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만 김용태, 30대 젊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에 앉힌 거예요. 파격적인 인사인 것 같은데 자, 그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을 겪은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는 안 된다 하는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이 그런 식의 인위적인 후보 교체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비대위원으로서 유일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원들의 뜻에도 잘 전달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만들므로써 그런 당원들의 뜻을 본인이 잘 이어받아서 후보로서 이제 된 부분 그런 것을 또 알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당을 쇄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은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샷이 굉장히 이채롭네요. 70대의 아버지뻘 되는 김문수 후보와 당대표격인 30대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만 35세입니다. 저는 35살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 김용태 의원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젊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중에 한 분 계셨답니다. 20대를 모셨을 건데 아쉽게도 우리 김용태 의원이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최연소시죠. 30대가 최연소라서 그런데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일 동안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 이끌겠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가 저래 봬도 당대표 2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인가요? 그때도 당대표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30대 중반의 나이에 당대표를 2번이나 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비대위원이었고 또 비대위원장으로 새롭게 발탁이 된 만큼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